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랑하는 딸 지연이와 손녀 소윤이가 좋아하는 꽃, 그리고 영국의 낭만파 시인 워즈워스가 사랑한 꽃, 얼주어터 호수의 황금빛 물결 아래 유난히도 밝고 노란 꽃망울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꽃, 수선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수선화는 아름다운 꽃모습뿐만 아니라 시와 예술에서 희망과 존경의 상징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선화의 학명, 꽃말과 상징, 종류와 특징, 그리스 신화 속 이야기, 워즈워스와 수선화, 세계의 수선화 명소,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문학적, 역사적인 이야기까지 지금부터 수선화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수선화는 어떤 꽃일까요? 수선화는 석상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알뿌리 식물입니다. 학명은 나르시서스이며 영어로도 나시서스 또는 데퍼딜이라고 부릅니다. 수선화는 지중해 연안과 유럽 남부가 원산지이며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꽃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보통 2월에서 4월 사이에 꽃을 피우며 노란색, 흰색, 주황색, 연분홍색 등 다양한 색상의 꽃이 존재합니다. 둘째, 수선화라는 이름의 뜻은 수선화는 한자로 수선화라고 씁니다. 물수, 신선선, 꽃화, 즉 물가에 사는 신선의 꽃이라는 뜻입니다. 옛 중국 사람들은 이 꽃의 청초한 모습이 마치 신선이 내려와 꽃이 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선화라는 꽃 이름이 붙었습니다. 수선화라는 꽃명칭은 한국과 중국, 일본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셋째, 수선화의 종류. 수선화는 전 세계적으로 1만 종이 넘는 품종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류는 트럼펫 수선화, 대관 수선화, 소관 수선화, 겹꽃 수선화, 타제타 수선화, 시클라민 수선화 등이 있습니다. 꽃의 크기와 색상, 향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원용 식물로도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넷째, 나르시시즘과 수선화. 현대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도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나르시시즘은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성향을 뜻합니다. 하지만 원래 신화의 의미는 단순한 자기애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만 집착할 때 생기는 비극을 경고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수선화는 아름다움과 동시에 겸손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꽃이기도 합니다. 다섯째, 수선화의 꽃말. 수선화의 꽃말은 여러 나라에서 조금씩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자존심, 자기사랑, 희망, 재탄생, 새로운 시작, 존경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겨울이 끝난 뒤 가장 먼저 피는 꽃 중 하나이기 때문에 희망과 부활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여섯째,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꽃. 수선화는 매와 복수초와 함께 이른 봄을 대표하는 꽃입니다. 눈이 아직 녹지 않은 땅에서도 강한 생명력으로 꽃을 피웁니다. 추운 겨울을 견디고 가장 먼저 피어나는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수선화를 보며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느낍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수선화가 피기 시작하면 진짜 봄이 왔다고 말합니다. 일곱째, 영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꽃. 영국에서는 수선화가 국민꽃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특히 웨일즈에서는 수선화가 국가적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매년 3월 1일 세인트 데이비드 데이 기념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선화를 가슴에 달고 축제를 즐깁니다. 거리마다 노란 꽃이 가득 피어나며 봄의 시작을 축하합니다. 여덟째, 세계적인 수선화 명소. 세계에는 수선화로 유명한 곳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네덜란드 큐켄호프 공원에서는 매년 봄 수백만 송이의 수선화가 피어납니다. 또한 영국의 레이크 디스트릭트 국립공원 내 얼즈워터 호수 주변에서는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가 사랑했던 수선화 풍경으로 유명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은 얼즈워터 호수로 200여 년 전 워즈워스가 황금빛 수선화 물결을 보고 불멸의 명시를 탄생시킨 장소입니다. 그리고 레이크 디스트릭트의 그레스미어는 시인 워즈워스가 가장 사랑했던 마을입니다. 저 작은 집 도브 코티지는 그가 수많은 명작을 집필하며 자연과 함께 살았던 공간입니다. 더브 카터지는 1799년부터 1808년까지 윌리엄 워즈워스가 살았던 집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수선화, 즉 I wandered lonely as a cloud를 비롯한 수많은 명작을 집필하였습니다.
작은 석조 오두막과 아름다운 정원은 지금도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9번째, 제주도의 수선화 이야기. 우리나라에서 수선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곳곳에서 아름다운 수선화 군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성산과 우도 일대에서는 노란 수선화가 바다와 함께 장관을 이룹니다. 푸른 바다와 노란 꽃이 만나는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매년 많은 사진작가와 관광객들이 이 풍경을 보기 위해 제주를 찾습니다. 10번째, 그리스 신화 속 수선화. 수선화를 이야기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리스 신화입니다. 옛날 그리스에 나르키소스라는 아름다운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잘생겨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나르키소스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숲속 연못을 지나던 그는 물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에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하지만 물속의 모습은 잡을 수 없는 환영이었습니다. 결국 나르키소스는 연못가에서 평생 자신의 모습만 바라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가 쓰러진 자리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났는데 그 꽃이 바로 수선화라고 전해집니다. 따라서 학명인 나르시서스는 나르키소스에서 유래했습니다. 11번째, 수선화의 매력. 수선화의 또 다른 매력은 은은한 향기입니다. 품종에 따라 달콤한 향, 상쾌한 향, 꿀향기 같은 향을 냅니다. 옛 유럽에서는 향수 원료로도 사용되었습니다. 12번째, 수선화와 시인 워즈워스. 수선화는 수많은 시인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영국의 낭만파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의 대표작 I wandered lonely as a cloud에서 황금빛 수선화가 바람에 흔들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시는 꽃을 주제로 한 시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자연을 사랑한 시인으로 유명하며 수선화를 주제로 한 시 한 편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1802년 4월 15일 워즈워스는 누이인 도로시 워즈워스와 함께 영국의 아름다운 자연으로 유명한 레이크 디스트릭트 국립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호숫가를 따라 수천 송이의 노란 수선화가 바람에 흔들리는 장관을 목격했습니다. 누이 도로시는 그날의 풍경을 일기에 기록했고 워즈워스는 훗날 그 기억을 바탕으로 1815년에 발표한 대표작 I wandered lonely as a cloud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 시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구절로 시작됩니다. 나는 구름처럼 외롭게 떠돌고 있었네. 수선화는 그 기억만으로도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고 영혼이 위로를 받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즉, 수선화는 단순한 꽃이 아니라 삶이 힘들 때 마음을 치유해주는 아름다운 기억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영국에서는 수선화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워즈워스를 떠올립니다. 특히 레이크 디스트릭트에서는 매년 봄이면 수선화가 만개한 길을 따라 수많은 관광객이 찾습니다. 워즈워스가 걸었던 길을 따라 걷고 그가 바라보았던 수선화를 직접 감상하기 위해서입니다. 14번째, 수선화를 키우는 방법. 수선화는 비교적 키우기 쉬운 꽃입니다. 가을에 알뿌리를 심고 햇빛이 잘 드는 장소를 선택하면 됩니다. 배수가 좋은 흙을 좋아하며 과습만 피하면 매년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습니다. 화분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베란다 정원용으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끝으로 수선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수선화는 겨울이 가장 길고 추운 시기에 가장 먼저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선화를 보며 희망을 떠올립니다. 힘들고 춥더라도 꽃피는 봄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아름다운 시절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수선화는 조용히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까지 채널 꽃과 나무가 전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